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분 동안 팀 파워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이우창입니다. 팬데믹,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건 뭐냐? 끝나고 다시 모였더니, 그치요?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 자, 그렇게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리더로서 팀을 다시 오가나이즈하고 매니지해서 파워를 내는 시너지 조직을 만들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리더인 나는, 또 구성원인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요. 혹시 강팀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주실까요? 아니 잠시만요. 아까 그 전 강사분이 질문하면 그렇게 답도 잘 주시더니 저한테는 왜 이러세요? 예, 자 말씀 좀 주세요. 예, 강팀의 조건 뭐 있죠? 신뢰. 그럼요. 박수 한번 좀 크게 부탁드릴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요즘엔 이런 리더님들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 많이 순화가 되셨는데 만약에 우리 리더님이 밤 늦은 시간에 카톡을 딱 보내서 그 자료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 안 읽고 씹는다고요? 예, 자, 어떤 분들은 그러셨어요. 나는 읽고 씹으니까 조금 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시는데 똑같아요. 자, 그런데 실은 저 반응이 아마 대부분이실걸요? 하지만 가끔은요, 이런 반응 주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진짜 급하셨나 본데? 이거 빨리 해드려야지. 여러분 저 여쭙니다. 둘 차이는 뭐 같으세요? 예, 그게 바로 신뢰 아닌가요? 실은 늦은 시간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분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카톡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정말 급해서 요청하셨나 보다. 여러분 우린 이걸 신뢰 잔고가 충분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는 뭐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최소한 그 정도는 나한테 주겠지 하는 정도의 믿음이 상호 호혜적인 신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이만큼 애썼어요. 그러면 옆을 쓱 봤을 때 같이 일하는 내 동료도 오케이 그 정도는 해주겠구나 하는 정도의 믿음이 신뢰인 거고요.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신뢰를 좀 높여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리더급에서 많이 나오는 대화 뭔지 아시죠? 써 있어요. 친해져야 된다고. 대뜸 나오는 얘기가 주말에 북한산 가자고. 그렇죠? 북한산 딱 내려와서 야 내가 막걸리 살게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여러분 여쭐게요. 지금 여기 한 400분 계신데요. 혹시 내 돈 내고 막걸리 사 먹는 게 너무 힘드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저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는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엮이자 인간적으로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친해지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친해지는 건 뭐예요? 그냥 느슨한 거 아닌가요? 자, 느슨한 게 뭐냐? 업무적 친밀감이요. 이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업무적 친밀감은 뭡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저분하고 막 인간적으로 엮여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일하면서 내가 그 생각은 듭니다. 저분한테는 내가 일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나 또는 어떤 관심사 같은 거 좀 편하게 털어놓더라도 그것 때문에 저분한테 내가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나중에 뒷말 나오고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정도의 믿음이 업무적인 친밀감입니다. 자, 그런 업무적 친밀감 높여가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상대방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로 역량이 있고 어느 정도로 기여하려고 하고 어떤 일들 하고 계시는지 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해보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동료들한테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일단 제일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뭔가요? 저거 안 맞으면 갈등 생깁니다. 누구는 대면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편하고 좋은데 누구는 문자가 편하거든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알아야지만 그런 갈등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일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예요? 말이 좀 그런가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업무의 완결성이 중요하대요. 어떤 분은 완결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빨리 해야지요. 이게 중요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알아야 됩니다. 자, 업무적 강약점, 커리어 목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좀 불편하고 고민되는 게 뭐냐? 이런 질문들 간간히 던져보시라는 거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저 정도는 알고 그런 사람들끼리 끈적하게 모여서 일할 때 팀의 시너지도 나더라. 그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얘기는 뭘까요? 자, 밝히라는 겁니다. 혹시 요즘에 회사에 신입분들 들어오시거나 경력 들어오셨다 그러면 자기소개 이렇게도 하던데요.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MBTI? 네, 맞아요. 근데 아유 애들처럼 왜 저래 하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보세요. 실은 저분하고 일할 때 짜증났어요. 아니 저 양반은 왜 저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없이 사사건건 트집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MBTI를 딱 봤더니 어때요? 아 그런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 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때요? 몰랐을 땐 갈등이지만 아니까 편해집니다. 그래서 밝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밝혀야 되냐? 기대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러세요. 역할이 뭐지? 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역할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무개님은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업이에요.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정말 한번 달려보는 역할 그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좀 맡기고 내가 잘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내부에서 좀 컨트롤하는 역할 그건가요? 명확하게 밝혀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건 어떠세요? 역량 개발을 위해 뭘 해줘야 되는지를 밝혀주라는 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내가 성과 내려면 어떻게 내가 좀 더 영어 공부도 하고 역량 개발해야 될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팀 전체의 역량이 올라가기 위해서 구성원인 아무개님은 어떤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실적이 좀 떨어지는 후배님들한테 이런 거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역량입니다. 그런 것들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밝히고 나서 왜 안 됐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얘기하는 건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알아서 해야지. 이건 폭력 아닌가요? 밝히라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예를 들어 새로 경력으로 들어오신 아무개님이 자리를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그분 자리 잘 잡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밝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팀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아무개님이 좀 선배잖아.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밝혀주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역할을 밝히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있어요. 내가 그냥 시킨 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도 내가 이 조직에서 이 정도 내가 충분히 기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실 때 훨씬 더 동기부여되고 업무 몰입이 되더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밝혀주시라는 겁니다. 그 밝혀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 뭐라고 그러냐? 레이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렇게 레이블이 뭐죠? 죄송합니다. 레이블이라고 하니까 자꾸 좀 갸우뚱하시는데 혹시 그 라벨 이러면 좀 듣기 편하신가요? 예, 표딱지를 붙여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붙일까요? 저희는 이렇게 좀 권유를 드려요.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하시라고요. 쭉 돌아가면서 우리 아무개님은 이런 거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저런 것 때문에 너무 신세졌어요. 라는 얘기 나눠보시라는 거고요. 그렇게 쭉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 나누면 본인이 무슨 생각하지요? 내가 그래도 이런 기여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역할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밥값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가질 때 업무 몰입이나 동기부여도 높아지더라 하는 얘기고요. 이게 왜 또 의미가 있을까요? 실은 저런 걸 보면은요 서로 알아요. 아무개님은 이 정도 했구나. 또 나도 쪽팔리지 않게 이 정도는 해줬구나 라는 것들을 본인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런 걸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 벌어질까요? 내가 제일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팀에서 제일 힘들어요.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갈등이 생기고 폭발합니다. 근데 눈으로 저렇게 딱 보이면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시너지 나는 조직은 밝힙니다. 자,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자, 뻔한 질문인가요?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도 누구는 굉장히 막 고생하고 누구는 툭툭 덜고 일어나는데 차이가 뭔가요? 맞아요. 건강도 면역력의 차이인데요. 똑같습니다. 어떤 조직은요. 외부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확 흔들려요. 그렇죠? 어떤 조직은요. 외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단단한 조직이 있어요. 저는 그 차이가 바로 팀의 건강도 팀워크의 차이라고 보고요. 자, 이제 코로나도 끝나서 많은 리더님들이 팀워크 좀 높여보자 하는 생각에 워크숍도 계획하시고 문화행사 같은 것도 계획하시는 걸로 아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팀워크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해서 팀 파워에 대한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